자, 이런 우리 학교에서 주원가 나갔고 그 다음에 송민국 나갔다고 한 반들이 있어서 송민국, 삼민국 같이 그냥 뒤로 나갈게요. 자, 우선은 제일 먼저 뭐부터 가냐면 송민국부터 가는데 자, 여러분 선생님이 어디서 먼저 정리하냐면 여러분 8쪽에 맨 아랫부분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 이걸 볼까? 맨 아랫부분 봐봐. 자,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배울 주어가 주어가 3인국, 송민국 모두 다 여러분 가사라고 하는 갈래예요. 자, 여러분 얘는 조선 시대에 나와서 유행하던 문학 갈래를 얘기하고 자, 여러분 가사는 우리 방학 동안에도 했었잖아. 여러분 무조건 몇 음보더라? 사음보. 조선시대 때 나왔던 작품들은 무조건 사음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글자 수는 여러분 사음보가 나오면 글자 수 무조건 몇이 나와야 돼? 3, 4. 그렇지. 그 다음에 4, 4조. 글자 수랑 이 음보율이 여러분 무조건 이제 전통적인 율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통적 율격은 옛날부터 우리가 이런 구전을 하면서 많이 써왔던 애들이라서 여러분 어떤 애냐면 민요적 율격이라고 부르지. 근데 여러분 형식이 딱 정해져 있네. 여러분 형식이 정해진 애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정형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형적 율격이라고까지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형식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3단 구성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 여러분 우리 저번에 이제 시조, 여러분 식구체한가 얘네들 정리할 때도 얘네들도 무조건 다 몇 단 구성이었어? 3단 구성이었지. 얘도 3단 구성이야. 그런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서사, 본사, 결사로 구분을 하고요. 자, 3단 구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는 어떤 형식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연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연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쭉 여러분 연속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해서 연속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3단 구성과 연속체의 형식을 어떤 가사든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근데 얘가 형식이 또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어. 맨 마지막 줄에 여러분 시조의 종장 형식과 동일한 애가 들어가 있어. 시조의 종장 형식과 동일한 걸 우리는 낙구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낙구가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어요. 가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낙구를 정말 잘 지키거든요. 근데 점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낙구를 안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 낙구가 있는 애도 있고 낙구가 없는 애도 있네. 여러분 낙구가 있는 애를 격식을 너무 잘 지켰다라고 해서 얘를 무슨 가사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이걸 정격가사라고 부르자. 근데 격식을 안 지키게 되는 게 나중의 모습이잖아. 그럼 격식을 안 지키는 걸 변했다, 격식이 변했다 라고 해서 변격가사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울 작품이 총 3가지잖아요. 규환가, 삼인국, 송민국 모두 다 정격가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정격가사인지는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선생님 볼 건데 여러분 시조의 종장 형식이 무슨 형식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 얘들아? 시조는 종장에 무조건 뭘 지켜야지 얘들아? 글자 수 지켜야지. 이런 글자 수가 어떻게 됐어야 했어? 3, 5, 2, 3, 4, 3이나 4. 그치? 여러분 요거 무조건 지켜야 했었어. 그래서 3, 5, 4, 3을 잘 지키고 있는 게 낙구.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낙구가 없으면 변격가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정철은 어떤 작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철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철은 선조의 완전 오른팔이야. 선조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선조가 정말 믿고 신임하는 여러분 그 신하예요. 성격이 되게 호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약간 거침없어. 얘가 완전 과감해. 근데 선조는 찌질하거든? 어쨌든 선조는 뭔가 고민도 많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좀 약간 고민이 많았던 왕이야. 그러니까 이 선조가 얘들아 못하는 얘들아 행동들을 이 정철이 알아서 그냥 다 해결해줘요. 그 선조는 당연히 이 정철이 너무 예뻐 보일 수밖에 없죠. 자기가 못하는 걸 다 해주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철이 원래 성격이 조금 약간 호탕하고 좀 약간 자기중심적인 것도 있었고 원래 성격이 여러분 조금 남 눈치 안 보는 그런 성격이긴 한데 근데 왕의 신임을 얻으니까 좀 더 그런 모습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진 않았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얘들아 혼자만 막 잘 나가고 혼자만 왕한테 신임받고 그런데 얘들아 막 떵떵거리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신하들이 얘들아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꼴 보기 싫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른 신하들이 이 정철의 행실을 문제 삼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정철이 문제를 일으키긴 했어. 술 마시고 얘들아 조정이 온다든지 술 마시고 얘들아 밤에 맨날 사고 친다든지 술과 관련된 인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왕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신하로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유교국가에서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상소문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금은 처음은 두둔해주다가 여러분 도저히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사건으로 여론이 커지기 시작을 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래서 선조가 너 이제부터 금주령을 내려. 근데 여러분 정철한테는 이 술이 모든 게 자기 인생의 전부거든. 근데 이제 금주령을 내렸으니까 근데 다는 안 내리고 딱 은잔 한 잔만 마셔라. 그래서 은잔까지 하사를 해줬어. 그래서 얼마나 이런 선조가 이 정철을 예뻐했는지 알겠지. 근데 이 정철이 꾀를 내요. 은은 녹여서 다시 만들 수 있거든요. 임금님이 하사해 주신 은잔을 녹여서 펴가지고 이런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남아있어. 얘들아 대접이 이만해. 그럼 하루에 얘들아 한 잔만 먹으니까 말은 맞아. 한 잔만 먹은 거는 이만한 잔을 이제 하루에 하나씩 마시는 거지. 이런 일화를 보면 여러분 약간 선조가 예뻐한 그런 모습들을 정철이 조금 기고만장해진 게 없지 않아 있어.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이 애가한테 이제 임금님이 유배를 보낸 건 아니야 얘들아. 유배를 보낸 게 아니라 쉬었다 와라. 이제 오지 마라. 조정의 일을 좀 쉬었다 와라. 그래서 유배지는 아니야. 유배는 거 아니야 얘들아. 저 고향으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철은 여러분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는 과정을 겪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요거부터 먼저 정리할게. 원래 정철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임금님을 모시고 한양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신하들의 모함과 자기의 행실 때문에 어디로 내려왔어? 전남 창평으로 내려와요. 전남 창평으로 내려와. 그러면 우리 대부분 얘들아 서울에서 제주도 올 때도 내려온다는 표현 쓰지. 옛날에도 마찬가지야. 이러면 내려온다는 표현을 써서 그걸 은유적으로 돌려가지고 이러면 하늘에 있는 천상계를 어디로 내려왔다고 표현을 하냐면 자기가 지상계로 내려왔다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모티프로 여러분 이야기를 바꾸냐면 적합 모티프로 이야기를 바꾸는 거네. 내려오는 거니까. 적합 모티프를 사용을 하고 그럼 임금님은 천상에 있는 여러분 이 선녀들과 신선들을 관리하는 옥황상제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여러분 그러면 신선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선녀로 표현을 하는데 자기를 누구로 표현하냐면 선녀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여러분 또 왕과 신하의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옥황은 여러분 남자고 여러분 이 선녀는 여러분 성별이 뭐가 돼야 돼요?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표현을 해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임금님과 신하가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 옥황상제에게 쫓겨난 선녀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남녀가 헤어지는 이별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하와 임금의 관계를 남녀의 관계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충신년 충신사가 나와야 되는 거네. 그래서 군신의 관계를 남녀의 관계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글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관동별고 배웠잖아 얘들아 1학년 때. 그 관동별고 배울 때도 여러분 자기가 전남에서 여러분 어디로 올라갔냐면 임금님 부름받고 여러분 한양으로 올라가는 과정 나오거든요. 그 전남 얘들아 관동별고 쓰기 전에 이 3인국 후민국을 썼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배경을 관용론적 관점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혹은 표현론적 관점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이 플러스 하나 더 표현론적 관점. 그래서 요거 여러분 이건 보기로 무조건 꼭 내시니까 이거 잘 기억할 거 알겠지? 이건 보기 무조건 낼 거야 얘들아.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작품 한번 시작해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 3인국부터 먼저 시작하지 않고 송민국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교과서로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3인국은 한자가 많고 송민국은 순우리말이 더 많아서 송민국을 먼저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작품은 누가 먼저 쓰여졌냐면 3인국을 먼저 써요. 그래서 송민국은 나중에 쓰인 거지만 먼저 정리할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맨 앞에 삭쪽 한번 갈게요. 자,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다 그려놨어. 송민국이 여러분 충신일주지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어서 얘만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러분 그림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얘들아 옛말로 쓰여져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여러분 현대어풀이가 있어. 근데 여러분 현대어풀이는 웬만하면 보지 말고 내용과 이거를 여러분이 매칭을 시키면서 계속 옛말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해. 왜냐면 현대어풀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림이랑 요 내용을 스토리로 그냥 기억을 해버려 얘들아.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자. 여러분 여기서 얘가 감녀고 얘가 을녀야. 그러면 여러분 이 감녀가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저기 가는 저 각시가 바로 을녀를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얘네들이 초면이라는 거야? 아니면 구면이라는 거야? 구면이라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을녀와 여러분 감녀는 카덴수를 작게 하지만 세 칸 다 보여줘야 돼서 여러분 구면 사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감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얘들아 을녀를 아는 척을 하니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작품 전개 시작에 얘들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이거를 여러분 이제 중심의 역할일까 아니면 주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역할이에요. 왜냐면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적 역할을 한다. 혹은 여러분 주변적 역할은 다른 말로 기능적 역할이기도 해. 그래서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천상 백옥경을 어찌 이더라고. 그럼 여러분 여기 천상 백옥경 천상이 얘들아 어디 누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아까 얘기했어.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백옥경은 여러분 실제로 옥황상제의 궁궐을 백옥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공간은 여러분 임금님이 살고 있는 곳이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상백옥경은 여러분 임금이 사는 곳이야. 근데 아까 여러분 임금이 사는 곳을 전남청평이라고 했어요? 한양이라고 했어요? 한양. 그렇지. 여러분 얘가 한양을 나타내주는 거야. 그러면 저 을녀 원래 천상 백옥경에 살았는데 왜 이별하고 여기 인간 세상에 내려왔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감녀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바로 무슨 모티프가 쓰였다는 거 이 두 번째 구절에서 알 수 있어? 적각 모티프예요. 그래서 선생님 떨어지는 거 표현했죠, 을녀가. 그래서 여러분 적각 모티프를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을녀에게는 저 천상 백옥경이 긍정적인 곳일까요? 부정적인 곳일까요? 너무 긍정적인 곳이야. 왜냐면 임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천상은 여러분 당연히 긍정적인 곳이고 여러분 지상으로 떨어진 여러분 을녀는 이 지상이 부정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구절 갈게요. 해가 저문 날에 누구를 모시려고 가시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 이 감녀가 또 어디 가니? 라고 물어본 거야. 이렇게 저녁에 어디 가?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누구는 을녀가 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지 않아 얘들아? 누가 돼야 돼? 옥황, 임금. 선조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누를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긴 했지만 여기다 쓰셔도 돼요. 여러분 여기다 선생님 써놨지만 옥황상제이고 임금님을 얘기한다. 그 우리 말을 그냥 바꿔버릴까? 여러분 임을 얘기하고 선조 다 똑같은 말 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감녀가 얘들아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을녀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물어봐 준 거야. 너 어디가? 너 지금 어디가? 여러분 사람인지라 얘들아 내가 물어보면 상대방은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 대답을 해주지. 여러분 이야기를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즉 정서를 유발하는 역할을 이 감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럼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감녀가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부분부터는 을녀가 대답을 해요. 을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4번 을녀. 너구나. 내 이야기 좀 들어봐줘.
그리고 여러분 사설은 내 이야기.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이렇게 대화를 하네. 그러면 여러분 의려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질문에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답해서 여러분 칸이 좀 작긴 하지만 사건을 전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얘가 주제를 이제 만들 거거든. 그럼 주제를 만드니까 이 작품의 분위기도 주도하고요. 분위기 주도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선생님 칸 안 만들었지만 여러분 주변적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중심적 기능을 해야 될까요? 중심.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여러분 중심적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감녀와 의려의 기능을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역할을.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이 얼굴 이 행동이 님이 나 괴담하는 단어 들어갔어. 이러면 괴담가 무슨 단어 했는지 혹시 기억나? 사랑하다. 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만 같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이런 얼굴과 자신의 행동을 이미 항상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의려의 역할 조금 더 한번 가볼게요. 의려는 여러분 이 작품에 얘들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적 기능이라고 아까 얘기했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여러분 주제 형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인물 사랑하고 임금님을 보고 싶어하는 건 누구의 마음도 똑같냐면 정철의 마음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려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작가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지. 자, 6번째 할게요.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구나라고 여기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정철 너와 왔구나. 항상 여러분 정철이 가면 정철 왔구나, 정철 왔구나 항상 반겨주셨대. 너구나 하고 반기셨대. 그러면 여러분 너구나라고 여기는 건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임은 나를 얘들아 멀리 하신 거야? 아니면 나를 얘들아 반겨주신 거야? 반겨주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의 상황일까요? 과거의 상황일까요? 과거죠. 그렇죠? 이런 과거에 임과의 우리 둘이 사랑했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야기를 여러분 이렇게 과거를 떠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과거를 뭐 하고 있어야 돼?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과거를 회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 7번째 행을 한번 가볼게. 나도 님을 믿어가지고 군 뜻이 전혀 없었는데, 그럼 여러분 군 뜻이 얘들아 군말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군말은 좋은 말이 아니면 쓸데없는 말이야? 쓸데없는 말이지. 군살. 여러분 군살은 원래 필요한 살이야? 쓸데없는 살이야? 쓸데없는 살이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군뜻도 쓸데없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뭐가 쓸데없냐면 신하에게 얘들아 쓸데없는 뜻은 임금을 배신하는 생각을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얘는 배신할 생각을 군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철은 여러분 임금 물론 정철 막대 먹긴 했어. 정철이 얘들아 막한 행동을 하긴 했어. 근데 임금님에 대한 충성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 강했거든. 진짜 선조만을 너무 많이 생각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배신할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기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래는 여러분 아양을 떠는 것을 얘기해. 응석을 부리는 것. 그러니까 애교야, 애교. 애교를 피우고 교태를 부려서 임금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임금님 지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막 옆에서 지랄을 해서 제가 이렇게도 행동하고 이렇게도 해서 이런 정철이 얘들아 사실은 임금님 마음을 힘들게 한 건 맞죠. 왜냐면 계속 상소문이 올라와서 이러면 자기 때문에 상소문이 올라와서 이러면 임금님의 마음을 번잡하게 만든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자신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나. 옛날에는 내가 가자마자 너구나 이렇게 반겨주셨는데 이제는 여러분 술 좀 그만 처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제는 잔소리 하시고 이제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누구 때문이냐면 나 때문이에요. 내가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야? 그러면 여러분 자 의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은 그러면 누구다? 나 때문이야. 이래랑 교태가 내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래와 교태가 여러분 이별의 원인이고, 그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 탓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님의 태도가 얘들아 변하지 않았어? 변했어? 변했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런 잘못된 행동 때문에 님이 변해버린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갈게. 자, 그 다음에 보자. 누워서도 생각이 나고 일어앉아서도 생각이 나니. 그러니까 얘들아, 이 정석은요, 임금님에 대한 충성은 누구보다 얘들아 되게 뛰어나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들아, 누워서도 생각나고 자기가 일어나서도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무슨 편법을 쓰고 있냐면 누워서 일어앉아 생각하고 생각하니 형식 비슷하네. 얘는 형식 비슷하면 무슨 편법 들어가 있어야 돼? 대구. 그렇지. 대구법을 쓰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하루 왼종일 누워서나 서서나 헤어진 이유를 성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찰해봐도 얘들아 이게 누구 때문에 이별을 했는지 여러분 나오거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봐봐.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 있어서. 그럼 여러분 사실 내가 지은 죄, 임금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든 이 죄는 사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아니야. 왜냐면 되게 이제 사람의 이제 어떤 가치를 매기는 일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지은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건데, 근데 그거를 여러분 뭐처럼 쌓여 있대? 산처럼 쌓여 있다고 했으니까 눈에 보이게 표현을 해버린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무슨 편법 쓰는지 정리할 수 있겠다. 무슨 편법 써야 돼? 추상적 관념에 구체화가 써야 돼. 또 하나 더. 여러분 산같이 뭐뭐 같이란 말 들어갔으니까 지규랑 그렇지 여러분 추상적 관념에 구체화를 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고 생각한 결론이 뭐예요? 이별한 이유는 생각해도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이라고 잘못이 있겠는가? 여러분 질문을 했어.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여러분 누가 잘못이라고 생각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서리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 선생님 그림 그려놓은 거 보세요. 하늘 여러분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구 때문이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의미는 아무도 뭐 할 수 없다? 원망할 수 없다. 아무도 탓할 수 없어. 여러분 누구 탓이다? 자기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정찰은 여러분 다른 간신들 때문에 다른 신하들 때문에 모함을 받았지만 자기 잘못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자기 잘못이다 라고 해서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번째 갈게. 아니 서러워서 풀어서 또 해다. 이러면 아까 해다가 무슨 뜻이었어? 생각하다. 그치? 서러워 풀어서 생각해보니 이건 조물의 탓이다. 그럼 갑자기 누구 탓을 해 얘들아? 여러분 조물주 탓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건 여러분 조물주를 원망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조물주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조물주는 하늘의 모든 여러분 이 일들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별을 이 사람은 이미 결정을 해놓은 거야. 이별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자기 탓인데 신이 이미 우리를 이별하라고 얘기를 다 해놓으신 상태였구나. 이게 누구의 생각이다? 이게 을려의 생각이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가 을려의 생각이에요. 을려. 자, 그러면 여러분 본사에서 갑자기 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사 시작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냐면 감녀가 얘기해. 그런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 여러분 감녀의 역할이 나왔죠. 감녀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을려를 위로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위로를 받으니까 여러분 을려는 더 서러워졌나 봐. 그 서러워서 내 가슴에 맺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맺힌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줄 거야. 그동안의 사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의 사연을 여러분 맺힌 일이라고 어떻게 해버린 거야?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3인국 가서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 여러분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하나로 요약해 놓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의 사연을 선생님이 안 써놨어요. 얘들아. 사연을 여러분 요약해 놓은 부분.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 맺힌 일 딱 밑줄 긋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지. 그럼 이제 맺힌 일은 어디서부터 해야 돼? 16번부터 쭉 다 맺힌 일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맺힌 일이 뭐였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님을 모셔본 적이 있어서 나는 님의 일을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정철은 그 누구보다도 선조 오른팔이었으니까 선조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지. 그치? 자,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날이 얼마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물 같은 얼굴이 흘러내리는 얼굴이거든. 여러분 늙어서 흘러내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 사람 얼굴한테 너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짙어?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 수심할 때 얘들아 그 수심은 근심 숫자를 쓰긴 하지만 발음이 얘들아 물숫자랑 비슷해서 그 근심을 뭐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냐면 물에다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 같은 얼굴은 수심, 걱정, 근심 이게 가득한 님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님의 힘든 상황을 물 같은 얼굴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거에 얘들아 원관념은 여러분 얼굴인데 이 얼굴은 여러분 님의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의미한다. 당연히 임금님이니까 걱정거리 많았겠지. 그리고 더더구나 선조는 선생님이 약간 우유부단하고 약간 쪼잔한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막 지 혼자 고민하는 거야. 자기 막 고민하고 있는 걸 물 같은 얼굴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임금님은 여러분 편하게 지내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임금님은 편하게 지내지 못하시니까 그래서 얘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봄에 추위, 고열, 여름에 뜨거운 거 그 다음에 이걸 어찌 지내시면 추일, 가을날과 동천, 겨울을 누가 보시고 있을까? 임금님 원래 되게 힘드시고 연약한 분이신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지내고 있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보자. 사계절의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이러면 사계절의 모습을 통해서 누굴 걱정하는 거야? 임을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금님 원래 되게 연약하고 되게 약하고 되게 얘들아 이렇게 근심 많으신데 혹시 나 없이 잘 지내고 계실까? 봄은 누가, 여름은 누가, 가을은, 겨울은 어떻게 지내시지? 여러분 사계절을 다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님을 여러분 사계절이라고 해서 임의 모습을 표현한다기보단 내가 봄에도 걱정하고 여름에도 걱정하고 가을에도 걱정하고 겨울에도 걱정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는 다른 말로 내가 정철이 화자가 여러분 사계절 내내 임을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표현이야. 님의 사계절의 모습을 걱정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화자가 걱정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갈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임금님이 뭘 하냐면 아침에도 밥을 먹고 저녁에도 밥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죽조반 여러분 이게 죽조반이 뭐냐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임금님은 새벽 4시쯤에 기상을 한대. 그럼 아침밥을 먹기 전까지 한 2-3시간이 비는데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아침 일어나면 좀 배고프잖아. 그래서 그때 먹는 약간 간단한 에피타이저 같은 거 간단하게 뭐 얘들아 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우유 같은 걸 먹었대 임금님들은. 그런 걸 죽조반이라고 해.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이야. 여러분 조석이 뭐예요? 아침, 저녁이잖아요. 아침, 저녁, 매인데 얘들 이 매는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밥을 높이는 표현이야. 그래서 여러분 가끔 어른들이 제주도 어른들이 이건 사투리로 남아있어서 제사집 가면 여러분 매 가져오라고 해. 매. 여러분 숟가락꽂을 얘들아 밥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왜냐면 제사밥이니까 당연히 얘들아 선조들이 먹을 거니까 당연히 높이잖아. 그래서 밥의 높임 표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아니 이런 밥을 아침밥 저녁밥을 옛날같이 잘 드실까? 내가 없는데 잘 드실까? 이런 생각이야. 그러면 여러분 식사를 걱정하고 있다. 자,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떻게 주무실까? 내가 없는데 잠은 잘 주무실까? 그럼 여러분 잠자는 것도 걱정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얘들아 모든 게 다 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다이가 여러분 어디 쪽이라는 뜻이었지? 그럼 님 쪽에 님이 계신 쪽에 소식을 알자고 하니 그래서 여러분 님의 소식을 받고 싶은 거야.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서 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님의
누리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른 전통적인 여인들은 여러분 소식을 듣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요. 근데 얘는 다르죠. 얘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봐봐 얘들아. 여러분 내가 이 사람도 맨 처음은 기다리려고 했어. 오늘도 거의 다 끝났다. 내일이라고 해서 사람이 올까? 여러분 이 말은 뭐야?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소식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내일이라고 그럼 사람이 올까요? 소식을 전할 사람은 오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은 소식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인식을 한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둘 데가 없으니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그래서 직접 찾아 나서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행동을 하다가 뭘 하냐면 여러분 직접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22번에 무슨 표현법 쓰였는지 한번 봐봐. 여러분 오늘도 내일 거의 다 사람 올까? 여러분 형식 비슷한데 대구.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여러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갈 곳이 없다. 답이 정해졌어. 서리법. 그러면 님의 소식을 여러분 나는 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선생님 그림 정말 깨알같이 잘 그려놨어. 그치? 안 읽어 내 소식을. 그치? 그래서 님의 소식을 아무리 해도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하냐면요. 잤거니 밀거니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 그러면 여러분 이 높은 산은 여러분 왜 올라갔냐면 님의 뭘 들으려고 간 거야 얘들아? 소식을 들으려고 가는 곳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공간은 님의 소식을 들으기 위해서 간 공간이니까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이어야만 해요. 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님이 걱정되니까 직접 찾아 나서기도 하잖아. 그럼 되게 얘들아 의지도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이구나. 다른 여러분 고전 시가에 나오는 여자들과는 다르게. 다른 고전 시가에서 여성들은 순종적이고 기다리기만 하는데 얘는 적극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막상 올라갔는데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여러분 여기에 내가 올라가서 여러분 화자가 올라가서 여기 백옥경에 님이 이렇게 있어요. 나는 님을 이렇게 보려고 갔는데 여기 얘들아 지금 뭐가 있어 얘들아? 구름, 안개가 잔뜩 껴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 때문에 내가 님을 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얘네들은 님의 소식을 못 찾게 하는 방해물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방해물은 사실 임과 신하의 얘들의 정철의 마음을 가로막았던 여러분 누가 되는 거냐면 간신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여러분 우리 혹시 1학년 때 관동별곡 배울 때도 여러분 이 구름 여러분 200의 침이라고 해서 해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 그때 그 구름도 간신을 얘기했는데 여기도 간신으로 쓰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옆에 따로 정리 한번 해봐 얘들아.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하셔. 구름만 여러분 간신으로 인정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이것만 간신이다. 아니야. 여기 얘들아 방해물 총 4개 나온 거는 방해물을 여러분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 모두 다 간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간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방해물,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간신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냥 방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이거 내가 이름 썼어. 18자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야보유지 오늘 이놈은 님을 못 만나게 하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부분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는 님을 만나러 갔는데 구름하고 여러분 이 안개 때문에 님을 만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구름하고 안개 때문에 얘들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깜깜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산천이 어두우니 이 산천 어두운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구름, 안개 때문. 그 애들 때문에 어두우니 이 1호를 어찌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구름 꺼 있으면 하늘에 해를 볼 수 있어 없어? 해 못 봐. 구름 낀 날에는 달도 못 봐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해와 달을 이 1호를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럼 이 1호는 누굴까요? 난 누굴 보러 갔어요? 임금님 만나러 갔잖아요. 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자, 이게 여러분 임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임금이다. 그럼 자, 여러분 왜 산에 올라갔을까? 산의 공간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저는 빈칸 안 만들어놨거든. 근데 왜 산에 올라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아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면 내가 지상에 있을 때 아까 선생님 여기 그림 이렇게 그려줬잖아. 대곡경 이렇게. 지상에 있을 때의 얘들아 하늘과의 이 거리감하고 내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이 거리감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줄어들죠. 그러면 왜 산이라고 하는 공간을 설정했는지 알겠지? 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인과의 거리감을 뭐 할 수 있는 곳이야? 좁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긍정적인 공간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화자는 산이라고 하는 공간을 설정한 이유는 인과의 거리감을 좁혀서 여러분 소식을 들으려고 간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거리감을 좁혀서 소식을 들으려고 간 공간이다. 그래서 산의 의미를 잘 기억해줘. 이게 산의 의미.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다시 여러분 26번 갈게요. 자, 여러분 지쳐. 한참도 안 보여요. 왜? 이거 왜 안 보였지? 누구 때문이야? 구름 안개 때문에. 구름 안개 때문에 한참도 안 보이니 어디 천리를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이 천리가 바로 누구냐면 임금님이 계십니다. 임금님과 나의 거리감이야. 근데 여러분 정말 임금님과 내가 이렇게 천리가 떨어졌을까? 그건 아니야. 그냥 심리적 거리감. 인과의 심리적 거리감이에요. 그러면 그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표현법을 썼냐면 바라봤냐? 바라볼 수 있는가? 라고 했지만 바라볼 수 없어. 답이 정리지네. 서리법.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나는 산에 올라갔지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죠. 허탕만 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님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할게. 그러면 이 사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걸 하냐면 그럼 차라리 물가에라도 가서 백길이라도 알아보자. 배를 타고 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물가랑 백길은 님에게 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는 곳이지. 그러면 화자에게는 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긍정적 공간이야 부정적 공간이야? 긍정적 공간이야.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여기서 적극적 태도도 나타나지만 여러분 무슨 태도가 아니면 얘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의지적 태도가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의지적 태도랑 적극적인 태도 왜 같이 나와야 되는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7쪽 갈게요. 자, 막상 얘들아 이렇게 백기를 알아보려고 딱 봤더니 얘들아 바람과 물결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바람 때문에 얘들아 그래 바람 조금 분다 해도 물살만 안 세면 여러분 배 뜨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결과 바람 때문에 배를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얘네들도 방해물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얘네들은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간신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간신으로 안 보는 선생님도 있고 그냥 방해물로만 인정하는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필기해 주셨는지만 다시 확인하세요. 파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놓여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 빈배는 덩그러니 놓여서 얘들아 여기 파도에 물결에 막 이러면서 있는 거거든. 저렇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모습이 꼭 누구 모습 같냐면 자기도 이렇게 물가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자기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화자가 얘들아 그 자신의 외로움을 부각하기 위해서 빈배를 설정을 해요. 비어있는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배. 그러면 여러분 나의 이 감정을 얘들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불러일으키는 걸 우리 뭐라고 하더라? 환기라고 하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환기시켜주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객관적 상관물. 그렇지. 여러분 여기서 객관적 상관물 2개가 쓰여. 그 2개 중에 지금 첫 번째가 빈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됐어요.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두고 보니.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이제 100개를 알아볼 수 없으니까 해가 지는 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 다 지났네. 오늘 하루 다 지났으니까 다 지났지만 임의 소식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들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애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애상. 자, 그러면 이제 31번 한번 갈게. 31번. 님, 얘들 아까 다이가 무슨 뜻이더라? 님 쪽? 님 쪽의 소식이 더 아득하해지는 그런 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하루. 그러면 상실감, 외로움, 그리움 이런 감정이 제일 최고조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모참 찬자리에 얘들아 모첨이 얘들아 우리 옛날 이러면 단어 암기할 때 모첨이 무슨 뜻이더라? 여기 처마 아래. 여러분 그냥 처마라고 했지만 선생님이 뭐로 기억해도 되냐면 초가집이라고 기억해도 된다고 했어. 초가집이야 초가집.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초가집 차가운 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반벽청등은 누굴 위해서 밝혀져 있을까? 여러분 우리 밤에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 날에는 집에다 바깥에 불을 다 켜놓고 문을 열어놔요. 안 그런 집들도 있긴 하지만 요즘 원래 문을 한 이 정도는 항상 열어놔야 있어야 돼. 아니면 손님들이 계속 오는 집은 밖에 불을 켜놓거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바깥에 이렇게 불을 켜놓는 게 있어. 내가 여기다 그려놨는데 이게 반벽청등이거든요. 등불이에요, 등불. 밤에 들고 다니는 등불. 근데 얘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뭐 할 때 하냐면 손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 이 불을 켜놓잖아요. 근데 집에 일단 나밖에 안 사는데 나를 위해서 누가 반벽청등을 켜놓은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님이 와서 네 나를 반겨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기대감에 들어갔겠지. 근데 님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럼 이 반벽청등은 나의 그 외롭고 나의 얘들아 혼자 있다라고 하는 고독감을 또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누군가를 맞이하고 누군가를 얘들아 기다릴 때 쓰는 등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외로운 처지를 더 부각하는 거지. 여러분 아까 처지 부각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객관적 상관물.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객관적 상관물 2개 나온다고 했어요. 반벽청등하고 여러분 빈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쓰고 있는지 한번 봐봐. 여러분 차가운 자리 무슨 이미지야? 촉각. 그렇지. 여러분 여기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데 촉각적 이미지를 왜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혹시 우리 방학 때 동동 같은 거 배웠던 거 한번 하면서 내가 님이랑 이별할 때 차갑다라고 얘기하거든. 막 여기 주변이 차갑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썼어. 근데 그 차가움이 뭔 얘기하냐면 옆구리가 시리다라고 하는 표현이랑 똑같아. 여러분 내가 연애를 안 하고 있을 때 옆구리가 시리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야? 혼자 있다, 외롭다. 그럼 여러분 혼자 있는 걸 여러분 네 글자로 독수공방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독수공방을 상징한다. 화자의 독수공방을 제시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할게. 그럼 여러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러분 해 뜨며가 뭐냐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했더니 그죠? 하루에 얘들아 등산도 했고요. 저기 물가까지 갔다 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사실 얘들아 하루 거의 한 몇만 보 걸었을 거야. 그치? 적은 더 여러분 잠시 동안 힘이 소진해서 여러분 꿈에서 님을 만났대. 너무 힘들어서 얘들아 그냥 얘들아 머리 대자마자 그냥 기절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이 작품에 쓰인 여러분 시선전개 방식 2개를 찾을 수 있어요. 이 말에서 여러분 오늘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해 뜨면 바다신이라는 말 썼잖아. 그러면 무슨 이동이 들어가 있어야 돼? 공간의 이동을 써야 되네. 그래서 이 작품은 시선전개 방식이 공간의 이동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공간의 이동을 쓰는데 얘들아 여기는 여러분 산에 올라간 거는 언제라고는 나오진 않았지만 아까 얘들아 물가를 갔을 때는 해가 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저녁 때쯤 간다가 그럼 당연히 얘는 낮 시간을 얘기하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낮, 저녁. 근데 여러분 집에 돌아온 건 언제 돌아왔다고 얘기했어? 밤중에 돌아온이라는 표현 썼지? 얘가 밤에 돌아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러면 시상적인 방식도 써야 돼요. 순행. 이러면 시간의 흐름은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꿈에서 님을 만났대. 그러면 여러분 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여러분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 그렇지. 그러면 근데 여러분 꿈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영원히 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야. 이러면 이 꿈은 항상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일시적. 그렇지. 여러분 일시적 공간을 얘기하고 있다. 자, 이름 34번 갈게요. 자,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서 님을 만났더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었다. 여러분 꿈속에서 님은 탱글탱글 젊었거든? 근데 나 꿈속에서 봤더니 님이 막 쭈글쭈글 막 늙어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미 여러분 이 사람이 얘들아 산에 가고 물가에 간 이유가 여러분 왜 갔어요? 이미 소식을 들으려고 했는데 님의 소식을 왜 들으러 갔어 얘들아? 왜 듣고 싶었어? 이미 너무 걱정되니까 사계절 동안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너무 걱정되니까 소식을 듣고 싶었고 소식을 들으려고 산과 물가로 간 거야. 여러분 내용의 흐름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걱정하던 님의 모습이 얘들아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변하니까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 화자의 감정은 님에 대한 얘들아 이런 모습의 안타까움, 한이 좀 작지만 여러분 안타까움이라고 하나 써주고, 그리고 님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클 거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없어가지고 우리 일이 저렇게 됐네 라는 서러움도 생길 거고, 이런 감정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들아 마음이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 보고 싶었다, 사랑했는데 왜 나를 보러 안 왔냐,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내 사랑에 대한 마음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눈물이 바람나니 말씀인들 어찌하며 정을 다 못해서 목이 조참해 있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속마음을 전달을 했어요, 못했어요? 전달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얘들아 이런 그리움이나 이런 감정들이 해소가 돼요, 안 돼요? 해소가 안 돼 얘들아. 감정 해소가 안 되는 거야. 감정 해소가 안 된다. 선생님 키대에 걸작 있거든? 다 농담인 줄 알았니? 여러분 선생님의 걸작이야, 걸작. 여러분 이 닭이 약간 팀워크를 잘 그리지 않았니 얘들아? 이 오전, 여러분 오전이라는 단어 선생님 우리 방학 때도 했지만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었냐면 이거 잘 기억나지? 지랄 맞다. 여러분 지랄 맞은 닭소리가 잠을 왜 깨우고 있는가? 내가 얘들아 님에서 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만났으면 마음을 좀 진정하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얘들아 이 닭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거야. 그러면 내 마음 감정이 해소가 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죠. 그러면 얘가 방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방해물은 절대 간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거 역할도 하지만 여러분 간신으로 볼 수 있는 건 4개, 앞에 있는 4개밖에 없어. 얘는 간신 아니에요. 그냥 방해물이야. 그러니까 화자에게 얘들아 무슨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냐고. 그리고 화자가 이 닭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야. 아니 저놈의 닭 때문에 내가 님을 못 만난다니,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 얘는 간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여기까지가 본사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내가 잠 좀 깨고 여러분 우리 결사 부분 조금 더 한번 봐볼게.
자, 여러분 여러분 영상법 딱 사용을 하고 있네. 헛된 일이었구나. 꿈이 헛된 일이야. 왜? 꿈에서 님을 봐봤자 어차피 현실로는 못 만날 테니까. 자, 이미 어디로 가셨을까? 여러분 이때 감정은 님이 내 곁에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상실감. 그리고 여러분 내가 님을 만났으니까 너무 좋다가 뭔가 빼앗긴 느낌이 드니까 허탈함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 잠결에 일어앉아 창문을 열고 바라봤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그래도 꿈에서 님을 만났지만 잠결에 왜 문을 여는 행위를 하냐면 밖에 누군가 있을까 님이 왔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얘들아 창문을 열었지만 여러분 40번 보세요. 어여쁜 그림자만 나를 쫓을 뿐이다. 여러분 아무도 없고 님도 없고 오롯이 그림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어봤지만 님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냐. 아까 얘기했듯이 허탈한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님이 얘들아 부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님의 부재에 대한 여러분 외로움, 쓸쓸함 들어간다. 자, 그러면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해도 님을 못 만날 거면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어서 달이 된다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달이 제가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낙이 뭐냐면 달빛이 쏟아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떨어지는 달빛이라고 해야 돼요. 달빛. 내가 달빛이 된다면 그러면 님 계신 창 안에 번듯하게 비출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어서 뭐가 되고 싶냐면 얘가 나벌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죽어서 다시 대결 따라가는 자신의 분신을 설정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왜 나벌일까? 자, 여러분 아까 똑같이 여러분 여기가 천상 대공병이야. 그럼 여기가 지상계잖아. 그러면 지상계랑 여기에 이 거리감보다 여러분 내가 달이 된다면 이때 달빛으로 쏟아져 내릴 때의 거리감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을까? 여기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님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기에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나걸은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설정한 분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어저께 혹시 여러분 달 무슨 달 떴어요? 달 떴어? 봤어? 본 사람들은 알잖아. 근데 안 본 사람은? 선생님 무슨 달 떴는지 몰랐거든? 얘들아 안 봤거든. 선생님 안 보면 의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달이 떴는지 혹은 여러분 이 달이 구름에 달이 있는지 알 수는 없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달빛이 된다고 하더라도 님이 나의 존재를 의식하고 보지 않는 한 날아가는 존재를 인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저 달이 을려인가 보다 이렇게 의식을 해야만 이게 을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얘들아 달빛을 계속 쏘아서 님에게 내 사랑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님이 내 사랑을 인식하지 않으면 내 사랑이 표현이 돼야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각신님 여러분 여기서 각신님이 누구야 얘들아? 을려야. 그렇지 을려야 달보다는 구준비가 되는 건 어때?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녀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작품에서 여러분 미안해 얘들아 마무리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을려에게는 충고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 구준비도 여러분 화자의 분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왜 달보다 구준비라고 하냐면 여러분 얘들아 구준비 봐봐. 비가 되면 이런 비 오는 소리는 얘가 잠자다가도 들을 수는 있다. 잠결이 좀 예민한 사람들 다 얼마면 듣는다 얘들아. 그리고 또 이런 비를 갑자기 오면 비를 맞으니까 비 온다 우리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달이 떴다고 달 뜬다 이렇게 안 하잖아 얘들아. 그치? 비는 여러분 내가 감각으로 빠르게 인식할 수 있으니까 내 사랑을 전달하기 좋은 자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각신님한테 이렇게 충고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여러분 이게 송민곡이에요. 송민곡은 여러분 화자가
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사랑은 이 정도다, 자신의 충성심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주원과까지는 다는 못 나갈 것 같은데 3인곡을 그냥 같이 할게요. 왜냐면 내용이 비슷한 게 있으니까 3인곡을 먼저 들어갈게. 얘들아, 구쪽을 봅시다. 여러분 조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번에는 제목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얘는 선생님 오른쪽에다가 얘들아 이 현대풀이 다 써놨거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현대풀이 참고하면서 봐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선 3인곡, 속미인곡, 제목에 모두 다 뭐가 들어가 있어? 얘들아 미인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 옛날에는 이 미인이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는 표현이냐면 예쁜 사람을 모두 지칭하는 표현이야. 근데 지금은 미인이 무슨 의미로만 쓰여요? 예쁜 여자의 의미로만 쓰이죠. 의미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옛날에는 예쁜 사람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미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임을 사모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얘도 가사니까 여러분 몇 단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3단.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1번부터 16번까지가 바로 서사 부분이야. 자,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자. 이 몸이 삼기실 때, 이러면 삼기다라고 하는 단어 혹시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 얘들아? 태어나다, 생겨날 때. 이러면 내가 태어날 때 나는 님을 쫓아서 태어났대요. 여러분 님이 태어나니까 나도 쫓아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때 이미 얘들아 우리 앞에서 했듯이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옥황상제를 태어나는 거고, 충신는 주지사.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임금님 선조를 얘기하고 있다. 자,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쫓아 태어나니 한생연분이며 하늘 보를 일이던가. 여러분 혹시 생일 같은 친구 만나본 적 있어? 그럼 뭔가 얘들아 약간 깜짝 놀라게 된다 얘들아. 선생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살면서 얘들아 선생님이랑 생일 같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얘들아 아는 주변 사람에도 아무도 없고,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그 생일 원서 받을 때 생일 이거 받잖아요. 나랑 생일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면 근데 내가 얘들아 옛날에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8월달에 얘들아 생일인 사람이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내 주변에.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랑 생일이 3일 차이야. 근데 내 생일이랑 차이 나는 거는 나랑 똑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내 생일이랑 한 3일 정도 차이 나니까 뭔가 약간 동질감 느낀다고 해야 될까? 막 연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가 똑같은 날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게 하늘이 모르겠니?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서리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하늘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님이 태어나게끔 이렇게 점지를 해줬을까? 하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인과의 이 인연은 누가 이미 정해줬다고 생각하냐면 운명이 정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송민국 운명론적 세계관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내가 님을 탓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못하고 내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별의 원인은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여기는 이별을 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인연은 이미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요건 조금 차이점이 돼요. 자, 나 하나 젊어있고 님 하나 나를 사랑해주시니, 나 하나 님 하나 젊어있고 날 사랑해주시니. 형식 비슷해들아. 대소법 사용해주고. 자, 근데 여러분 내가 젊어있었는데 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를 표현을 해주는 표현이야? 과거. 그렇지. 그러면 과거에는 여러분 내가 젊었을 때는 님이 오직 나만 사랑해 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인가 행복했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마음 이 사람 견줄 데가 없었는데, 비교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게 매우 크다라는 걸 강조를 해버리는 거지. 평생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한대가 무슨 뜻이었더라? 한대 함께. 우리 고전식 암기했을 거, 암기했을 때 함께. 여러분 여다가 무슨 뜻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여다 살다 지내다.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나는 님과 여러분 평생의 소원은 님과 함께 사는 거. 이거를 여러분 내가 항상 바라던 거였대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의 궁극적인 뭐가 들어간 거예요? 소망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화자의 소망이야.
자,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롭게 두고 그리워만 하고 있는가? 그럼 이 말은 뭐야? 젊었을 때는 님과 내가 함께하면서 사랑을 나눴는데 근데 지금 늙어서 나 혼자 지내고 있다는 뜻은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님과 뭐 한 상태라는 거야? 이별하고 있다는 거네. 늙어서 혼자 지내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 썼는지 한번 봐봐. 왜 나 혼자 이러고 살고 있을까? 여러분 질문했지만 이거는 몰라서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계속 서리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과거하고 현재하고 비교되는 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표현 송민국에도 있어요 없어요? 송민국 있죠? 젊었을 때는 여러분 임금님이 너구나 반겨주셨는데 지금은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지셨다고 얘기를 했잖아. 똑같은 표현이야. 과거랑 현재를 여러분 대비하는 표현은 여러분 지금 송민국하고 삼민국 모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줘야 돼.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엊그제, 여러분 엊그제가 여러분 과거야 현재야? 과거, 그렇지. 여러분 또 과거 현재 또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는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얘들아 올랐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광안전이 어떤 곳이냐면 님이 있는 곳이네. 그러면 여러분 님이 있는 공간이니까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한양을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 한양은 님과 함께했던 곳이니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 여러분 그러면 송민국이랑 무슨 단어랑 똑같은 거냐면 천상 배국경이랑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 덕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내가 무슨 일로 하계에 내려와서 여러분 하계라고 하는 건 인간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 세상이니까 어딜 얘기하고 있냐면 전남 창평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럼 이 전남 창평은 여러분 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과거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7번 8번도 과거 현재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 이해되더라? 그래서 이거 대비되고 있다라는 거 계속 생각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공간은 대비가 되고 내가 광안전에 있었다가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여러분 무슨 모티프를 써야 돼요? 적강. 그러면 여러분 이 적강 모티프 여러분 송민국도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 공통점 나오고 있는 거 이해되지? 자, 올적의 비스머리 엉클어진 지가 3년이 됐구나. 여러분 님을 만났을 때 과거에는 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항상 예쁘게 단장을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얘들아 내가 전남 창평에 와 있으니까 님에게 예쁘게 보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3년째 안 감았대요. 여러분 지금 엉클어졌다는 건 3년 동안 머리 관리를 안 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임과 헤어지던 시간을 얘기하는 거네. 즉 내가 은거 생활의 기간이야. 전남 창평으로 내려온 기간이야. 그래서 여러분 3년을 있다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선조가 불러드렸거든. 3년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 삼인국 송민국 딱 쓰자마자 임금님이 불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전동별곡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하자. 연지분이 있지만 여러분 연지분 이거 분을 얘기하는 거야. 진짜 화장품. 근데 여러분 화장품을 쓰는 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성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이라는 걸 화자가 알 수 있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내려온 여성이니까 선녀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여러분 화장품은 있지만 누굴 위해서 예쁘게 화장할까? 여러분 화장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님이 옆에 없거든. 잘 볼 사람이 없거든. 그러면 답이 정해졌으니까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요. 임을 위해서 단장할 필요가 없죠. 왜? 임과의 단절 때문에. 임과 내어는 단절되어 있고 이별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자, 마음에 맺힌 시름은 첩첩히 쌓여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시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얘들 아까 매같이 쌓여 있다는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네. 얘는 무슨 표현법이어야 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야. 정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 지으면 한숨이고 디는 건 눈물만 떨어지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문장 구조 비슷해요. 대구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지금 얘들아 지금 표시해 놓은 게 3개 있어. 시름, 한숨, 눈물. 이거는 감정을 여러분 돌려서 설명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은 감정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도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있어. 근데 내 이 시름과 걱정은 끝도 없이 펼쳐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 끝이 있다, 끝도 없다. 무슨 표현법이에요? 대조예요. 이 대조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걸 표현하는 거야. 너무 슬프다, 너무 근심이 많이 생긴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시름이 끝이 없다는 걸 드러냄으로써 자기 신상화하고 있는 거야. 자, 14번.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이 흘러가 버리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무슨 변법이 쓰는지 한번 봐봐. 여러분 세월이 물 흘러가듯이 한데 뭐뭐 하듯이. 여러분 뭐뭐 하듯이니까 무슨 표현법이에요? 직유. 근데 세월은 시간을 얘기하는데 시간이 물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게끔 표현하니까 여기도 무슨 거 써야 되더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써야 돼. 그러면 14번 의비를 해석해보면 임금이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시간만 덧없이 흘러가고 있잖아. 그래서 덧없이 세월이 흐르는 것에 대한 여러분 안타까움을 드러내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덧없이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자, 여러분 15번 갈게. 자, 여러분 염량이 뭐냐면 염자가 이런 뜨거울 염자에다가 양자는 여러분 추위할 때 양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봄 가면 여름에 뜨거운 햇살이 내려쬐겠지? 여름 지나가면 여러분 가을 오고 금방 겨울 와. 그러면 여러분 여름과 겨울이 번갈아 가면서 온대. 이거는 계절의 흐름. 즉 여러분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시간의 흐름이 세월이 때를 알아가는 듯 여러분 고쳐가 무슨 뜻이더라? 다시 오는. 그러니까 세월만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정철은 이 여름과 겨울을 전남 천평에서 몇 번은 겪었을까? 그래서 한 두세 번씩은 겪지 않았을까? 왜냐면 3년을 지냈다고 했으니까. 그치? 자, 이렇게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많구나. 여러분 내가 3년 동안 은거 생활을 하면서 들은 일도 많았고 본 일도 많았고 느낄 일도 많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본사에 제시될 화자의 여러분 그 사연을 뭘 해주고 있냐면 요약한 문장이네요. 아까 여러분 우리 송민국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죠. 송민국은 무슨 표현을 썼냐면 맺힌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하소연하죠. 자기 하소연 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아까 16번까지가 어느 부분이라고? 서사. 여기까지 서사야 얘들아. 자, 그러면 17번부터는 여러분 본사인데 이런 본사를 4개로 나눌게요. 그래서 얘는 본사인. 자, 그럼 이제 본사에서는 여러분 선생님이랑 시어를 정리해 볼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거꾸로 세모 표시한 애들이 있어. 이게 바로 계절을 나타내주는 계절적 시어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계절적 시어야.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하트를 그려놓은 애들이 있어요. 그 하트는 화자가 임에게 보내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 왜 줘요?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죠. 화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하트로 그려놨어. 자, 뭐로 시작하는지 한번 보자. 동풍이 문득 불어서 여러분 겨울은 무슨 바람이 불지 얘들아? 북서풍에서 바람이 불잖아.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봄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동풍은 봄을 상징하는 계절적 시어죠. 그러면 선생님이 왜 본사를 4개로 나눌 거라고 하는지 혹시 이해되더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요거 찾을 거야. 자, 여러분 동풍이 살랑살랑 불어서 적설, 쌓인 눈을 흩어내버리니 눈을 녹이니 창밖에 심은 매화가 2-3가지가 피었구나. 여러분 매화 언제 피는 애들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피는 애야. 그러니까 봄을 상징하는 단어야. 그러면 여러분 봄은 계절적 시어 지금 몇 개 들어갔어? 2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쵸?
근데 여러분 이 매화는 나중에 님한테 선물을 해줄 거니까 미리 하트 표시했어요. 근데 매화는 여러분 우리 고전 시간에서 뭘 상징하는 애야? 충절, 지조절개. 그치? 그래서 여러분 변치 않는 이 충절과 지조를 상징을 하고 있다. 가득 냉담한데 이렇게 추운데 날씨가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이 매화의 향기가 어찌 이렇게 좋을까? 근데 여러분 선생님 매화 향기는 은은하게 퍼지니까 사실은 얘는 누구랑 의미가 똑같이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 매화. 왜냐면 매화는 여러분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니까 4문자의 덤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변함없는 충성심을 여러분 이 향기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매화가 피어있는 시각도 있지만 매화의 향기를 통해서 먼저 이걸 느꼈기 때문에 무슨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써야 돼? 여기 후각적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사용을 해야지. 자, 그 다음 황혼의 달이 쫓아와 벽엔 맛을 비추니 느끼는 듯 반기시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자, 이러면 화자가 자려고 방에 누웠어. 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여기 이렇게 베개를 딱 놓고 이불 딱 덮고 이렇게 자고 있는 상황이야. 창밖에 여러분 뭐가 피었냐면 여러분 지금 봄이니까 여러분 매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매화나무에 매화 두 송이가 이렇게 폈어요. 두세 송이가. 향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향기가 너무 좋은데 여러분 여기 달이 갑자기 내 머리에다가 베갯머리에다가 달빛을 이렇게 막 쏴주더래. 그러면 이 달빛이 누구 같다고 생각하냐면 저 천상계에 누가 계셔 얘들아? 옥황상제가 계시네. 옥황상제가 나를 못 잊어서 나한테 달빛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달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냐면 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님도 나를 못 잊어가지고 님이 나에게 달빛을 내려주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손민국이랑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손민국은 나벌이 자기가 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는 달빛이 님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좀 다르네. 자, 이렇게 변해지니 그러면 님이 나를 위해서 달빛을 쫙 내려보내 주셨으니까 그래서 저 매화를 꺾어내서 님 계신 곳에 보내드려야 된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선물을 하는 게 아니야. 님이 나에게 뭘 해주니까 달빛을 쫙 쏴주시니까 감사해서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다시 정리. 님이 여러분 달빛을 보내주니까 나도 선물을 주는 거야. 내가 그냥 선물 주는 게 아니야. 님의 입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야. 님이 나에게 이렇게 달빛을 내려보내주시다니 감사. 이미 나를 잊지 않아주시다니 감사함을 선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물을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선물 준비할 때 그런 마음 안 들어? 이거 저 사람이 받고 좋아할까? 이런 생각 무조건 들지. 얘도 그 생각을 했나 봐. 님이 여러분 여기서 너가 누구냐면 매화죠. 그럼 매화를 무슨 편법을 썼어요 여러분? 의법. 선생님 편법 안 썼어 얘들아. 그래서 여기다 딱 써줘. 의법.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까? 이 선물 보고 좋아하실까? 선물 보고 에이 정찰시키 뭐 이럴까? 어떻게 하실까? 걱정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얘가 선물 줄 때 당연히 그런 것도 당연히 하잖아. 그러면 님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얘들아 님이 혹시 나를 잊으시면 어떡하지? 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님이 내가 준 선물을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봄이야. 봄이야. 자 여러분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24번부터 35번까지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누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 여러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24번, 35번은 여러분 본사 2번이에요. 자 꽃이 지고 봄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다. 여러분 우리 녹음은 그림자를 얘기하는데 이 그림자가 여러분 여름에 제일 커지죠. 그래서 이게 여름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쵸?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여러분 나위가 수막이 적막하고 비어있다. 형식 비슷해요. 여러분 형식 비슷하니까 대구법을 쓰는데 여러분 나위가 여러분 뭐냐면 비단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 그 약간 장막
그런 장막 같은 약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커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여러분 수박도 마찬가지야. 얘가 비단으로 공작이 새겨져 있는 여러분 그 뭐라고 했냐 커튼 아니면 여러분 집에 꾸며놓는 가구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거든. 여러분 집에 사람이 없으면 적막하다? 온기가 없다 얘들아. 집에 얘들아 우리 가족끼리 다 밖에 나왔다가 가족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집에 들어가 있을 때 먼저 들어갈 때 그러면 약간 집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훈훈한 느낌이 아니라 썰렁할 때가 있어. 겨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을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이 약간 썰렁한 게 사람의 온기가 없어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도 집에 혼자 살고 있으니까 집이 뭔가 적막하고 집이 혼자 있고 썰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공간의 적막감이야. 그러면 공간의 적막감을 여러분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화자가 독수공방을 하고 있다. 화자가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걸 드러내주는 거야. 이거 얘들아 우리 송민곡에도 나왔어. 송민곡은 뭐라고 했냐면 무천 찬자리. 이 말로 표현을 했거든. 내가 집에 초가집에 들어가도 차갑다고 느꼈잖아. 그게 얘들아 독수공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공간의 적막감이에요. 자, 부용을 걷어놓고 여러분 연꽃이 새겨져 있는 여러분 이거 병풍. 그 다음에 얘들아 공작을 둘러두니 여러분 이런 거 다 얘들아 이거 가구들이거든. 가구들 뭐 하긴 하냐면 집이 너무 조용하고 할 게 없으니까 집 배치를 바꾸기 시작을 해요. 가구를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일 하면 여러분 좀 잡생각 안 드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집안일을 안 해요? 자 여러분 막 이런 집안일 막 하기 시작하잖아. 여러분 막 빨리 하고 여러분 선생님이 약간 민망한 얘기인데 선생님이 자고 일어나서 씻는 김에 화장 청소를 했거든 그저께. 분명 얘들아 몸무게를 쟀는데 그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몸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얘들아 그 화장 청소 막 했어. 나와서 다시 얘들아 몸무게를 쟀거든. 700g 빠져있어. 이건 어떻게 된 걸까? 뭘까? 그래서 이제부터 계속 화장실 청소만 해야 되나? 아침에 일어나자니까 약간 붓기 부어져도 그런 것도 있는데 그 700kg 얘들아 그게 참 쉽지 않거든? 왜지? 빠져가지고 뭐지 맨날 청소를 해야 되나? 이러는데 그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면 잡생각은 안 들어. 왜 계속 이걸 집중을 하니까 화자도 님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뭐 하기 시작하면 너무 외롭죠?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집안일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공간에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외로움을 잊기 위한 행동이고 공간에 변화를 준다. 가득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데 왜 이렇게 날이 길까? 여러분 지금 이제 거의 여름 돼가 되고 있잖아. 여름 돼가고 있으니까 얘들아 밤 8시 돼도 날 환한 거 혹시 알죠? 하루가 너무 긴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기니까 여러분 이걸 아무리 한다 해도 시간이 갈까요 안 갈까요? 시간이 안 가요. 근데 매일같이 얘들아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얘들아 가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날에 그 얘들아 지루함 님을 얘들아 만나지 못하면서 얘들아 이렇게 얘들아 시간이 너무 더디구나. 그 지루함 그게 적막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걸 얘기해. 자, 그 다음 가자. 원앙금. 여러분 원앙이 새겨져 있는 비단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 원앙금이 비단들 중에서 제일 최고급 비단이야. 근데 얘들아 뭐가 수놓아져 있다고 했어? 원앙. 근데 여러분 원앙새는 원래 뭘 상징하고 있는 애냐면 부부의 얘들아 그 정을 표현하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꼬 부부, 인꼬가 일본어인데 인꼬가 저 원앙새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앙새는 부부를 상징하는 거야. 근데 그 비게 수놓아져 있는 비단에다가 그걸 쫙 잘라놓고 오색선. 여러분 당시에 무명실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쓰는 실인데 그 무명실 말고 비단에다가 얘들아 이렇게 색깔을 오색의 색깔을 염색을 해가지고 실을 만들면 이거 진짜 비싼 실이야.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것도 비단이 최고급 비단이라고 했잖아. 실도 얘들아 지금 비싼 실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잣대가 금으로 된 자래. 혹시 이거 본 적 있어? 에르메스에서 나온 여러분 그 무슨 이렇게 문진이 있어. 이게 종이 고정하는 거 100얼마인데 이거 돌멩이 같은 거
이런 또 무슨 프라다에서 얘들아 무슨 얘들아 그 클립 80 명장이다 그렇게 얘들아 쓸데없이 얘들아 자가 금으로 된 장거야. 엄청 지금 다 재료가 어때 얘들아? 엄청 비싼 재료들을 가지고서 뭘 하려고 하냐면 님의 옷을 만들어낸대요. 여러분 우리 수혜비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번 3번으로 만든 건 여러분 임에 대한 나의 뭘 표현하는 거야? 정성사랑 그치?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맨 처음은 여러분 매화를 선물을 했는데 두 번째는 님의 옷을 선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수혜비밀 배웠던 거 생각해봐. 옷을 만들어주는 행위는 여러분 무슨 상징이었었는지 기억나 얘들아? 그새 원형적 상징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보편적으로 여러분 옛날부터 내려오는 상징이라고 했었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그거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최고급으로 옷을 만들어내니 수품 여러분 수품이 손솜씨도 물론이거니와 격식도 갖춘 옷을 만들었구나. 지자랑하네요. 지가 옷을 만들었는데 너무 완벽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지자랑. 여러분 우리 그 관동별곡 1학년 배울 때도 봤잖아요. 지자랑 엄청 하는 거. 지자랑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산호라고 하는 보석으로 만든 여러분 지게 위에다가 여러분 배곡이라고 하는 이런 보석으로 만든 상자에 옷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님에게 보내고자 님께 신대를 받아봤더니 그러면 여러분 선물을 포장하는 것도 다 뭘로 준비하는 거야? 최고급으로 준비하는 거야. 정성. 님에 대한 나의 정성. 자, 임 계신 곳을 바라봤대. 그럼 여러분 임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천상 배곡경 여기잖아요.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임 계신 곳을 쫙 바라보고 임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더니 여러분 산인지 구름인지 험하기도 험하구나. 그럼 여러분 님을 만날 수 있는데 산이 있고 구름이 껴있으니까 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누구랑 똑같은 역할을 해? 송민국에 있는 구름, 안개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화자의 행위를 막는 방해물이에요. 그 방해물이 여러분 우리 다 뭐라고 부른다고? 간신이라고 부르지. 여러분 표현 방식들 비슷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 이해돼 얘들아? 자, 천리만리 길을 누가 찾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임과 나의 거리는 천리만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이것도 여러분 송민국에 나왔었지? 심리적 거리다. 만약에 그곳에 찾아갈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선물을 열어보시고 나를 반겨주실까? 여러분 사실 내가 직접 갔어요? 내가 간 게 아니라 선물만 보냈죠. 그 선물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신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이 선물들은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에게 뭐야 얘들아? 분신 같은 거야. 자신의 얘들아 마음을 보내고 있는 거니까 자신의 분신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얘들아 나를 보냈을 때 이 선물을 보냈을 때 좋아하실까?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 걱정.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 마음이 얘들아 지금 님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름이고요. 자 이제 가을로 갈게요. 자 가을 36번부터 42번까지 여러분 가을인데 요게 본상 3번. 자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갈 때 갈 때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 계절적 시어 일부러 안 찾았는데 여러분 누가 계절적 시어야? 서리. 그렇지. 여러분 서리는 무조건 선생님 가을을 상징해주는 단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계절은 가을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기러기의 의미는 맨 마지막에 볼게요. 자 위로 누각 위에 올라가서 혼자 올라가서 수정염을 다 걷어보니 동산의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 여러분 이 수정염이 뭐냐면 발을 얘기해. 창문에 걸어놓는 발. 창문에 걸어놓은 발을 쭉 걷어놓고 봤더니 하늘에 달과 별이 떠있더래요. 그것 또한 님이신가 방님이 눈물이 절로 난다. 그러면 달과 별을 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달과 별은 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표현법은 여러분 여기 대구법을 사용해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 님이 안 보였으면 아마 선물 안 줬을 거야. 근데 님이 보이니까 청강을 쥐어내어서, 이러면 청강은 달빛이에요. 달빛이야, 달빛. 달빛을 모아서 봉황루, 이러면 임금님 계신 누각 위에 던져.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천상대곡경이야. 여러분, 화자는 여기서 달빛을 막 모았어요. 근데 여러분, 달빛을 모을 수 있어요? 달빛 모을 수 없어요. 근데 달빛을 모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생님 여기 표현법은 안 써놨지만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이거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아니야. 왜냐면 달빛은 눈에 보이는 애니까 시인이 마음대로 변형을 시킨 거야. 우리 봉지딸기나 김밥 할 때 했는데 주관적 변형. 여러분, 주관적 변형이야. 달빛은 주관적 변형을 써야 된다. 여러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여기는 안 돼요. 왜냐면 달빛은 눈에 보이는 애를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던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주관적으로 시인이 변형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줘야 돼. 자, 여러분, 이 달빛을 모아서 약간 에너지랑 길을 만든 거야. 그 길을 만들어서 쭉 임금님 위에다가 던져버리겠대. 왜 던지겠냐면, 그 누 위에, 일단 봉황루 위에 걸어두고 팔왕, 온 세상을 다 비추어서 심상궁고, 깊은 골짜기에 대낮같이 만들어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이 파랑은 누가 살고 있는 곳이냐면 백성이 사는 세상이야. 여러분, 백성이 사는 세상에 달빛을 쏘아 올려서, 여러분, 심상궁고, 아주 깊은 골짜기는 사실 되게 어두컴컴하잖아요. 그 어두컴컴한 여러분 백성들의 힘든 삶을 대낮같이 만들어주래요. 그럼 여러분, 대낮같이 만들어주고,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 얘들아 좋은 일을 하려면 임금님이 뭘 해야 되냐면 바른 정치를 해줘야 돼. 그래서 선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대낮같이거든. 뭐뭐 같이? 여러분 무슨 편법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뭐 같이? 지규,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처음으로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하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임금의 선정을 기원하는 신하의 목소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정말 여자로서 선물을 보냈다면, 여기는 여러분 남성적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 부분만 신하의 목소리야. 알겠지? 나머지 다 여성의 목소리고. 자, 그럼 여러분 뒤에 가서 겨울 부분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43번, 54번까지는 여러분 그러면 본사 사, 마지막 본사 사야. 자, 하늘과 땅이 막혀 있어서 백설이 한 비칠 때, 그럼 여러분 하늘에서 계속 눈이 내려가지고 하늘도 하얀색, 땅은 여러분 눈이 쌓여 있으니까 얘도 하얀색. 그러면 여러분, 백설이 한 비칠 때라는 거, 온 세상이 무슨 색이라는 거야? 다 하얗다라는 뜻이야. 그럼 눈이 와 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겨울을 상징하고 있구나. 눈이 엄청 많이 내린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이고 날아가는 새도 끊어져 있다. 새도 안 날아다니는 거야. 자, 그 정도로 춥다라는 뜻이에요. 소상난방도 추위가 이러한데 옥루고철을 말해서 뭐 하겠니?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소상난방은 여러분 고사를 이용해주는 부분이야. 여러분 저 실제 여러분 그 제비들 어디 간다고 해? 겨울에? 제비들 얘들아 어디 날아가? 중국에 있는 강남으로 가요. 제일 따뜻하거든요. 황하강 아래로 가요. 강남에 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거기가 소상난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어디냐면 정말 따뜻한 여러분 남쪽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남쪽은 한양하고 전남 중에 어디가 남쪽이야? 전남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전남 창평이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철이 살고 있는 은거지를 얘기하는 곳이야. 자, 여러분 우리 남쪽이 따뜻해? 아니면 여러분 북쪽이 따뜻해? 남쪽이 당연히 따뜻하지. 근데 여러분 남쪽이 따뜻한데 여기가 추위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여러분 옥무고천은 여러분 여기 하늘 위에잖아요. 여러분 임금님 계신 이 한양은 오죽이나 더 추울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시 여러분 요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전남 한양, 여기가 여러분 임금님이 살고 있는 여러분 저 천상 옥무고천, 여기 전남이 여러분 얘가 살고 있는 여러분 소상남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남쪽이 원래 따뜻해야 되는데 따뜻한 지역도 추위가 이 정도인데 북쪽 우리 임금님 계신 한양은 오죽 추울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임금님이 계신 한양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말해서 뭐 할까라고 하는 서기법을 사용을 해서 화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임금님 춥게 지내면 어떡하지? 걱정. 여러분 아까 여러분 그 송민국은 뭘 걱정했어요? 사계절,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걱정했잖아. 얘는 여러분 추위를 걱정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추울까봐, 겨울에 추울까봐 그래서 뭐 하냐면 양춘, 따뜻한 봄 기운. 여러분 봄 기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걸 얘들아 모아가지고 또 보내겠대요. 이거는 여러분 봄 기운은 눈에 안 보이니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해도 되겠다. 그치? 여기 여기다 써도 돼. 근데 여기다 써도 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갔어요. 그래서 양춘을 부천해서 님 계신 곳을 쏘아내요. 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얘들아 48번 봐봐. 모첨이 얘들아 어디야? 내가 살고 있는 초가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첨에 따뜻한 여러분 이렇게 햇살이 내려오잖아요. 그 햇살을 또 모으겠대요. 또 얘들아 에너지처럼 이렇게 모았어. 에너지를 어디로 보내겠대? 옥루 여기로 보내겠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 표시해 놓은 거 한번 봐봐. 모첨은 어디냐면 전남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옥루는 한양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홍상을 님이 차고 취수를 반만 걷어서, 여러분 홍상이 뭐냐면 우리 옛날에 여자들이 치마를 입으면, 한복 치마를 입으면 치마가 이렇게 퍼지니까 사실 다닐 때 되게 불편해. 그래서 이 사대부 여성이든 여러분 현민들이든 여러분 이렇게 집안일을 할 때는요, 여자들이 얘들아 어떻게 하냐면 이 옷을 얘들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님이 찬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앞치마를 매야 된다? 아니면 여러분 좀 이렇게 옷을 간편하게 만들어낸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홍상 이러면 빨간색 치마를 얘들아 쫙 이렇게 돌려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취수는 여러분 파란색 저고리를 소매를 이렇게 접는 거야. 여러분 소매를 왜 접냐면, 자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파란색 저고리는 남자들도 입을 수 있잖아요. 저고리니까. 근데 얘는 치마래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누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자구나. 여러분 아까 연지분도 여자라는 거 드러냈지? 여기도 여자라는 거 드러내고 있는 거야. 화자가 여자라는 거 드러내는 두는 단어 여기 2개 들어갔어 얘들아. 연지분이랑 홍상 2개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일무수주, 해가 질 때 생각이 많구나.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까 얘들아 양춘을 뭐 하고 싶어 했어? 임금님에게 보내고 싶어 했잖아. 근데 여러분 양춘 보내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자른이라고 하는 게 다르다는 게 아니야. 짧은이라고 하는 걸 일단 구경만 안 쓰니까 다른이라고 쓴 거예요. 짧은 해가. 여러분 겨울은 해가 길어야 짧아요? 짧죠. 그러니까 짧은 해가 쉽게 져서 긴 밤을 고쳐 앉아. 여러분 여름은 날이 너무 여름날 이게 낮이 길었거든? 근데 얘들아 겨울은 뭐가 길어? 밤이 엄청 길잖아. 그 긴 밤을 내가 꼿꼿이 앉아서 청등을 걸어놓은 곁에
전공우라고 하는 악기를 옆에다 딱 놓아두고 꿈에서 님을 보려고 턱 받치고 앉아있는데, 그럼 여러분 내가 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턱 받치고 자고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꿈은 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네요. 여러분 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인 공간이야. 근데 여러분 앙금도 차고 차갑구나. 이 밤을 언제 셀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려고 준비를 하지만 이 밤은 언제 셀까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걸 봐서는 잠이 와야 하나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게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해요. 자, 송민국과의 차이점이 나왔어. 송민국은 여러분 뭘 해? 꿈에서 님을 만나죠. 근데 여러분 꿈에서 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 얘들아. 자, 그럼 여러분 앙금이 뭐냐면 원앙이 새겨져 있는 비단으로 만든 이불을 얘기를 해. 이불이야 이불. 여러분 겨울에 여러분 장판 만약에 틀어놓거나 보일러 틀어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따뜻한데, 이 장판을 바로 켜놓거나 아니면 이런 보일러 바로 틀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이불 어때요? 한기 느껴지죠? 이거 무슨 이미지예요? 한기, 차가움, 촉각. 여러분 여기 또 촉각적인 이미지였어. 여러분 왜 이불이 차갑다고 생각할까? 이불을 덮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촉각적 이미지가 얘들아 무슨 신세를 표현하는 거야? 독수공방 얘기해주는 거야. 여러분 송민국에서도 얘들아 모천 찬자리라고 해서 촉각적 이미지가 독수공방 얘기했지.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화자의 외로움을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얘들아 이 밤이 언제 살까라고 질문했는데 이 밤 새 안 새? 안 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서리퍼. 시간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여름이야. 자, 여러분 봐봐. 여러분 봄. 여러분 아까 총 몇 줄 나왔는지 빨리 세봐. 봄이 총 몇 줄이야? 얘들아 봄 7줄이야. 그렇지? 여러분 여름은요? 12줄이야. 그치? 여러분 가을은 7줄이야. 맞아. 여러분 겨울은요? 여러분 줄수 의도적으로 맞췄어요. 자 보세요. 봄과 여러분 가을은 여러분 의도적으로 7줄로 쓴 거고, 여러분 그 여름하고 여러분 겨울을 의도적으로 12줄로 쓴 거야. 왜 행의 길이가 다를까? 왜 행의 길이가 다를까 얘들아? 아까 본문에 힌트 나왔는데 여름은 뭐가 너무 길다고? 낮이 너무 길다고. 여러분 겨울은 뭐가 너무 길다고? 밤이 너무 길다고. 그 긴 여름의 이 낮과 긴 겨울의 이 밤의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시간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화자가 시간이 안 간다는 인식을, 저희가 너무 외롭고 시간이 가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줄수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여러분 수능 모의고사에서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을 한번 해줘야 돼. 알겠지? 자, 여러분 마지막 이 부분이 여러분 이제 결사 부분이야. 선생님 조금 시험 문제서까지 다 할게. 하루도 12대. 여러분 옛날에는 24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 어떻게 계산했더라? 12시간으로 계산했어. 자시, 인시, 축시 이런 식으로. 자, 하루도 12대, 한 달도 30일. 여러분 잠시 동안 생각 마라. 여러분 시간 너무 더디다고 되게 길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님을 생각하니까 님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자. 님을 잊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 님을 위해서 이 시름을 잊자 하니 마음이 맺혀 있어서 얘들아 뼈마디에 다 새겨있대. 골수에 다 꽂혀있대. 그러면 얘들아 뼈에 다 새겨져 있으니까 님을 잊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님을 잊을 수가 없다. 뼈에 다 새겨져 있으니까. 즉 여러분 님에 대한 여러분 그리움이 여러분 작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그리움이 큰 상태야. 임에 대한 상사병, 임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는 걸 표현을 해.
자, 편작. 여러분 이 편작은요. 사람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고 있는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 사람이 뭐라고? 신의라고 해. 신의. 신의 경제에 오른 의사야. 근데 이 사람이 10명이 온다 하더라도 이 병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편작은 고사를 인용해서 여러분 신의가 10명이 와도 못 고친다는 건 무슨 편법을 또 썼을까 얘들아? 과장이야, 과장.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사람을 과장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사병이 낫기 어렵다는 거, 자신의 그리움이 낫기 어렵다는 걸 과장해서 보여주려고 신의가 10명이어도 절대 못 고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와, 영탄. 내 병이랑 이건 님의 탓이다. 여러분, 손민국은 누구 탓이라고 했어? 자기 탓이라고 했죠. 여기는 님의 탓이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야겠다. 님과의 얘들아 내가 이 사랑을 위해서 누굴 또 설정한 거야? 순신. 우리 앞에 했던 내용이랑 똑같지? 낙원하고 구준비처럼. 근데 여러분 저는 이미 손민국 할 때는 설명 안 했지만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거거든? 죽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윤회. 그렇지. 여러분 윤회 사상이 들어가 있어.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았다가 향 묻힌 날개로 님의 옷에 옮겨주고 싶다. 여러분 내가 나비가 되어서요. 나비에 이 날개에다가 향기를 다 묻혀요. 좋은 향기를. 근데 그 좋은 향기를 누구한테 주고 싶다? 님에게 주고 싶대요. 그러면 여러분 님에 대한 나의 충성심을 여러분 향기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아까 맨 앞에서도 선물 준 거에 향기랑 관련된 얘기 있지 않았어? 매화. 매화는 변치 않는 충성심이었지. 수각으로 충성심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인 거네. 여기는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매화랑 비슷한 이미지야. 님은 나린 걸 모르셔도 나는 님을 계속 쫓아가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어서도 님만 생각하고 지금도 님만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건 1편단심 여기다 쓸게. 얘들아 위에다 쓸게. 1편단심인 화자의 마음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여러분 선생님이 3인국까지는 정리를 했어. 근데 여러분 주원가랑 3인국 또 비교할 수 있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3인국, 성민국 비교하고 주원가 3작품 다 비교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교재 가지고 와 얘들아. 알겠지? 여기까지 하자.